네, 숭실고등학교 1학년에 배정되신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2023년 입학 기준으로 숭실고등학교는 서부학부 남학생들 중에서 상당히 인기몰이했던 학교라는 거 인정? 예, 굉장히 지금 인기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셨든 그냥 되셨든 일단은 배정이 되셨군요.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숭실고등학교 일단 배정은 확정이 됐고 입학식은 이제 한 몇 주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현실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전략, 성공으로 가는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저희랑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입시 치르는 것도 그렇고 뭐 수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돈 많이 버는 방식 내지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법, 사랑을 쟁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공으로 가는 전략이 사실은 메커니즘이 생각보다 조금 단순한 것 같아요. 내용은 뭐 원래 오래전부터 이제 내려온 손자병법에 띵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피라고 하는 것의 대상은 입시에 있어서 두 가지 대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이겠죠. 우리 애를 뽑아주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또 학부모님들이 보내시고 하는 그 대학이 어떤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뽑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배정 발표가 지난주에 나서 숭실고가 확정이 됐는데 어찌됐건 숭실고는 한 배를 탄 동지이긴 하나 아이들을 평가하게 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승을 해서 제대로 그 불사를 제대로 잘 타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숭실고등학교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피를 두 가지 대상을 완벽하게 좀 해놓고 나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을 해야만 하겠죠? 그렇죠? 주제가 안 되는데 막 일부에 있는 학교를 가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피를 하고 지기를 해서 전략을 짜는 그 방식에 대한 갈무리하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총 시간은 1시간 10분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좀 느리게 같이 한번 여정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성공의 길 우리는 숭실에서 마무리한다. 숭실은 숭실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의 여정 일단은 숭실고등학교의 로드맵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오늘 발표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 대입을 치르는 이 여정 가운데 지난 과정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도 있으셨을 거고, 뭐 초등학교 6학년도 있으셨을 거고 이렇게 있을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지피의 첫 번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숭실고등학교를 한번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는요, 한 2,3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중에 대입을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존립하는 고등학교는 전국에 1,752개의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숭실고등학교는 1,752개 고등학교를 서열로 쫙 세우면 몇 등 정도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세요? 몇 등 정도 될까요? 고민 좀 하셨죠? 처음에 원서 쓰실 때. 중앙고고네? 대성 빡센데? 선정 과중 썼는데 떨어졌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숭실고 됐으니까 1,752개 고등학교 중에 어디 정도에 속할 것 같으세요? 1,500? 너무 밑으로 자존심 상하는 이러면 또 기분 안 좋아지는데요? 예, 일단은 1,752개 고등학교 중에 100등 그리고 200등까지는 어디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거기 속한지 아시죠? 전국고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 바로 이런 고등학교에 속하고요. 2023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이제 총 3명이 있는데 재환생, 그러니까 재학생은 2명이고 재수생이 1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1명 현대 청운고를 나온 학생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국자사고 특목고만 있는 게 아니라 광역자사고가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방구 좀 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 우리 동네에도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고등학교들이 이제 300등에서 400등까지가 속해 있겠죠.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수능 만점자 중에 남학생 1명은 또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고민 좀 하셨을 대상인 선정 가중반이라든가 대성고라든가 예일여고가 뭐 요 안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표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숭실고는 어디냐면 그 3, 400등까지 딱 끝나고
나서 500에서 900등, 우리가 1000단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400에서 900등 안에 우리 숭실고는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600등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아, 그러면 오케이. 숭실고 요 정도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귀대계 자녀 우리 아들내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숭실고 배정됐는데 5월달 지나서 내신 봐야지 주제 파악될까요? 사실 그동안에 여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주와 와관에서는 미만고라는 시험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총 공식적으로 3차례, 비공식적으로는 5, 6차례를 진행을 했어요. 미만고는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는 시험의 약자고요. 영어과만 보는 게 아니고 국어랑 수학 과목까지 실시간으로 시험을 봐서 5회말 체크까지 해갖고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를 2개 정도 선정을 하면 그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추산하는 성적표를 만들어서 상담을 진행했던 학생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막상 숭실고가 되기는 했지만 나 숭실고 가서 2.3등급일 거야. 1.9등급일 거야. 아니면 나 노답이야? 3.8등급이고 하나는 등급 안 나와버림. 뭐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추산 점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정리해보면 이거죠. 전국의 1752개 고등학교 중에 숭실고는 400등 이후, 즉 500등 뭐 이때부터 900등 안에 속해 있는 이 고등학교인데 우리 아이는 거기를 갔을 때 전체 중에서 몇 분에 속할 거냐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학을 갈 거고 그리고 국수형 막 학원도 하고 세팅도 하고 막 시험도 치르고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등급이 그래도 여기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4등급 앞자리. 이래야 의미가 있죠. 가성비 너무 떨어지잖아요. 여기 들어가면은. 사실 이거 이하로 가면은 여기 와서 성적 상담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군대 갔다 와서 그때 가성비 좀 올라갈 때 그때 투자하시는 게 낫지 사실은 좀 이 미치다라고 얘기하면 좀 답이 없어요. 서로 답답한 얘기만 할 뿐이죠. 자, 어찌됐건 전체 학생을 100명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4등 안에 들어야 1등급입니다. 전체를 100명, 즉 4%죠. 그리고 11% 안에 들어야 2등급이고 그리고 우리가 23% 안에 들어야 이제 3등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숭실고에서 저렇게 내신을 받아버리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방향은 한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대학은 어떤 전형을 어떻게 뚫고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은 다채롭게 받아요. 숭실고 3등급은 3등급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숭실고 1등급은 1등급 전략이 따로 있고요. 숭실고 4점대 초반 아이들도 그들만의 당연히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에서는 그 전략 전술을 다 펼쳐봐 해놓고 문은 3가지를 열어놨어요. 3가지. 크게는 뭐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수시에서는 종합으로 쓸 거니 너? 이 문이 열려 있는데 교과라는 문도 하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이라는 전형도 열려 있죠? 자, 그리고 다 안 되면 우리 그놈의 정시, 올 정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시러. 그쵸? 자, 이렇게 정시까지 열려 있어서 다채롭게 전략을 강화시켜서 탕탕 타다당탕 여기 있는 대학교에 지원을 해라. 이제 이게 입시의 로드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여기 대학 마크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당연히 보내고 싶은 대학들은 거의 여기에 속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한 장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고 앞으로 가야 될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지피지기의 첫 번째 대상, 대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에서 당연히 이제 수시로 숭실고등학교 이제 1학년 거치고 2학년 거치고 3학년 9월 달에 원서 6장을 쓸 건데 그게 이제 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원서를 쫙 써가지고 입시의 마지막 파이널까지 딱 때려서 재수 안 시키고 대학 가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솔직히. 그쵸? 자, 그럼 대학은 어떤 전형으로 수시에서 어떻게 뽑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대입의 수시 전형의 의미가 뭐냐? 일단은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3가지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자, 대학에서 수시로 아이들이 6장의 원서를 쓰게 될 때 우리 대학에 제발 써줘 이제 이런 어떤 유혹을 하지 않겠어요? 이제 기준을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간담회 오시고 막 굉장히 긴장되고 조금 떨리는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막 공부하고 조바심 나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최소한 서울 시내 15개 대학, 조금 더 높이면 10개 대학, 조금 더 높이면
메디컬 뭐 이 정도도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딱 바텀을 동건홍숙 15개 대학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영고, 서성환이, 동건, 홍수까지 이렇게 동건, 홍수 15개 대학입니다. 자, 15개 대학을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그 대학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내신 등급은 교과 전형의 문을 두드렸냐? 그럼 나 동건, 홍수인데 나 서영고, 서성환이 동건, 홍수인데 중경외시 동건, 홍수인데 동건, 홍수 오려면은 1.9등급 X까지 받아와. 이거야. 이 정도 수준.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못 보겠대요. 왜냐면 1.9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수능에서 우리 동거홍숙이 요구하는 수능의 최저 등급도 조건 맞춰와. 그래서 요구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을 탁 열려고 했더니만 내신이 2.7X 등급이면 합격! 이렇게 해주겠대요. 물론 저것만 보진 않고요. 그놈의 서류를 봅니다. 생기부를 보죠. 자, 이렇게 보고 또 논술이 있어요. 근데 논술은 약간 열외로 할게요. 이거는 어차피 그 나중에 갔을 때 논술 전형을 따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좀 없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영역 중에 여러분 이제 숭실고 되셨으니까 1.9X를 요구하는 교과가 있고요. 2.7X를 요구하는 종합 전형이 있어요. 어느 전형이 더 끌리세요? 어디를 좀 올빵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동건홍수과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2.7을 받을 만하세요? 1.9가 더 받을 만하세요? 2.7이 더 받을 만하시죠? 그 학생들은 갈수록 자기가 2.7에서 점점 멀어지면은 2.7을 받으려고 그러지 1.9를 받으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각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입결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전제로 깐 게 동건 홍숙 라인이잖아요. 동건 홍숙의 경쟁자는 숭실고 학생의 동건 홍숙의 경쟁자는 누구예요? 충암고 다니는 애예요? 충암 갈까 숭실 갈까 그러다가 숭실 갔는데 충암 간 애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붙어갖고 지금 동건 홍숙 경쟁합니까? 그게 아니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200개 순위에 해당되는 대학, 3,400개 순위에 해당되는 대학 애들도 당연히 동건 홍숙을 기준으로 던져요. 위에다가. 그쵸? 그래서 걔네들이 최저도 맞추고 뭐 서류도 끼깔나게 하고 학교 프로그램도 막 과중반도 있고 하니까 수라를 발랐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당연히 걔네들 2.7하고 숭실고 2.7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 학교의 분위기라든가 재원이 다른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 동건홍숙 이상의 대학들이 입결에 발표했던 내신의 등급을 우리 학교 내신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전형에서요? 종합 전형에서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교과로 가진 않죠. 종합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요 내신이 비록 1.9X보다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내 손에 닿을 것 같고 조금 더 그런 가능성이 보여서 자꾸 얘가 크게 보이겠지만 동건홍숙 이상이면 이건 우리 학교 내신 등급이 아니다. 요게 팩트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15개 대학에 제대로 나중에 이제 다 입결 나오고 나서 합격한 애들을 다 조사해보면 당연히 30%는 특목자사고 출신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만 잘 본다고 장땡이 아니라 수능 최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수능 최저. 2합 5인지, 2합 6인지, 3합 7인지, 3합 8인지 이 등급을 4합 7인지 가져오라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수능 최저를 제대로 맞추느냐? 맞추는 애는 전체 지원생 중에 45%밖에 되지 않아요. 50%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시골에서 공부 좀 잘한다라고 하는 우리 친척집 누구 그 고등학교에서 막 내신 최상위권이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인강만 겁나 듣고 분위기도 좀 안 돼가지고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남의 집 뭐 지방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아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특히 숭실 완전 그럴 수 있죠. 특히 최저고 뭐고 내신이고 뭐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 최저 맞출 가능성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는 누가 맞춥니까? 엄빠가 맞춰드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단연 말씀드릴게요. 내신은 애가 하는 거 맞아요. 내신은 애가 공부해야죠. 그리고 그 루틴대로 흘러가요. 근데 최저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고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1.9 정도 받고요. 숭실에서 최저를 그 각 대학이 요구하는 것들의 허들을 하나 넘었는데 또 넘어 이 자식이 또 넘었어. 그러면 이제 좋은 데를 점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종합전형은 2.7보다는 높아야 돼요. 발표된 것보다. 우리는 숭실이니까. 자, 그런데 서류를 보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작년도 재작년도에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학교 선배가 내신이 몇 등급이었는데 어느 대학의 종합전형으로 어디까지 붙었는지에 밑솔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입시 관련해서 진학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고3 관련 선생님도 계시니까 기준을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고1 담임 선생님들이라고 모르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공유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가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세요. 자, 논술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교 선택이 굉장히 진심이셨죠. 고등학교 선택하기 전까지 어디를 가야 되냐, 이제 고교 선택 간담회가 1년 중에 제일 핫한 간담회예요. 지금은 고3 간담회가 아니라 1년 중에 제일 뜨거운 관심사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진심인 고교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제 숭실이 됐는데 숭실을 선택하신 학부모님들 왜 선택하셨어요? 숭실을 선택한다는 가정하에 숭실 왜 선택하셨습니까? 숭실 학교 프로그램이 굉장히 뻑적지근하다고 들으셨나요? 동아리 활동이 막 미쳐서 막 장난 아니게 자사고 빠따고 친다고 막 들으셨나요? 그건 아니죠. 숭실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내신을 잘 딸 수 있다. 여자애들하고 경쟁 안 해도 된다. 우리 아들이 속 답답해 미쳐버리고 어리버리하지만 남의 집 아들도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을 지들끼리 하니까 우리가 여기 또 쪽수도 많다. 기독교 학교다.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원을 하셨으니 결론은 사실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3 9월에 원서 쓰실 때 말이죠. 결정 내드릴게요. 교과로 3장 쓰셔야 돼요. 무조건. 6장의 원서를 쓰실 때 교과를 3장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 내용을 기록을 하셨다가 2년 반 뒤에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싹 다 까먹으시거든요. 중간에 애가 내신을 바라는 만큼 안 가져오거나 깜짝 놀랄 등급을 받아볼 때도 덜어는 있을 때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아유 교과고 나발이고 이거 뭐 어떡하지? 노답인데? 이제 이러면서 전략은 사라집니다. 근데 숭실고등학교의 강점은 내신이에요. 그거 맞죠?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교과를 당연히 우선시 여기셔야 되고 내신을 잘 딸 수 있다. 근데 내신만 따갖고는 노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엄마 아빠가 반드시 수능 최저를 맞춰주셔야지요. 그 방법은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신은 내신대로 뭐 국수형 학원도 있고 과외도 시키시면서 이렇게 허들처럼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을 계속 그리시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1.9 이상을 맞추신다면 동거농숙 라인으로 아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로 동거농숙을 갈지 중경 외시를 갈지 서연고까지 때릴지 아니면 헐 메디컬을 가버릴지 이거는 수능 최저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합 6을 맞추는지 2합 5인지 2합 3인지 3합 8인지 3합 7인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시립대를 갈 애가 고대를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달력고 이건 애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켜보면 이거는 어머니 아버님이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기준을 제가 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종합을 안 쓰시면 안 돼요. 종합을 쓰셔야 합니다. 6학종도 골 때리는 전략이에요. 말이 안 돼요, 6학종이. 근데 6학교도 그러는 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학생부 교과로 6장 쓰는 애는 본 적도 없는데 교과로 뭐 한 4개 쓰고 나머지는 쓸데없어 뭐 이러기도 하고 되게 답답한 현상이 있는데 일단은 숭실고등학교는 무조건 교과 3개를 깔고 종합을 3개를 딱 쓰시는데 종합은 우리 학교 선배, 숭실고등학교 선배 내신 몇 등급 받아서 어느 학교에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숭실고등학교 고3이 딱 돼갖고 내신을 이제 2.3이나 4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럼 이게 동거농숙이 원하는 내신의 종합전형의 합격선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아, 우리가 중앙고나 이대부고나 대성은 아니니까 2.7은 아니고 좀 올려야 되니까 2점대 초반까지 올렸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생기부를 보잖아요. 근데 생기부를 학생들이 제대로 볼 수가 있고 학부모님들이 이 생기부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부족한 점이 없는지 강점이 뭔지 보실 수 있냐면 못 보세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학교 생기부를 보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많아봤자 3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입시를 다 치러보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아들 생기부밖에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럼 숭실고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 생기부를 보신 적이 있느냐? 별로 없겠죠. 사립이고 선생님 안 바뀌어요. 정년퇴직 거기서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학교 생기부가 이게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대학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봤을 때 이게 경쟁력이 있는 생기부인지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셔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텝들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대학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숭실고등학교는 강점, 장점이 뭔지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제1덕목은 뭐냐면은 숭실고등학교 다녀놓고 내신 등급이에요. 내신 등급이 있고 내신 성적이 있는데 내신 성적은 신경 안 쓰셔도 내신 등급이 일단 가장 우선순위 1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신 성적은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등급이 2인데 애가 점수가 막 96점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박빙인 고등학교가 있어요. 하나만 틀려도 막 등급이 떨어지는데 전체 평균도 굉장히 높아. 막 대성 이런 데요. 중앙고 이런 데고 특목고 이런 데입니다. 평균이 너무 높고 등급은 막 박빙이고 막 이런 학교들, 표준 편차 굉장히 좁고 이런 학교들은 나 어떻게 96점인데 3등급이야 좌절할 게 아니라 그런 애는 원점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는 다 티가 나니까. 근데 우리 학교는 어떠냐면은 더 중요한 건 등급이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로 쓸 거니까 등급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우리 고등학교는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요 정도까지 가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특장점을 갖고 있는 학교죠. 누가 합니까? 학생 네가 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신 성적. 아까 말씀드렸던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점수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거는 원점수는 본인이 따더라도 우리 학교 그 과목별 평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표준 편차를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구성원 전체가 결정하는 거니까 아이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학생과 학교가 같이 만드는 건데 숭실고등학교에서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은 신경 쓰셔야 돼요. 최상위권 학생은 원점수를 가장 높게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교 1, 2등 메디컬 생각하는 학생들. 두 번째는 계속 앞장에서도 강조드린 수능 최저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초쳐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얘기할 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면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냐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갈수록. 그리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분위기를 이걸 초월해버릴 수 있는 학생은 드라마에서나 나오지 현실에서는 없어요. 특히 남학생들은. 따라서 친구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야? 수능을 왜? 병신아 최저 맞춰야지. 같이 하는 거고 친구가 내일이 시험인데 축구를 하면 같이 하면서 같이 유산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까지도 막 축구하고 돌아오고 막 숨 차가지고 듣기평가 못 듣고 막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후자 상황이 갈수록 조금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숭실고등학교 언덕을 같이 오르내리면서 마을버스 타면서 그 광활한 운동장에서 급식 먹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만의 환경이 조성이 되지 바깥 환경을 애들이 겪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학교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당연히 내신 위주로 흘러갈 거라서 수능 최저를 아주 그냥 뭐 빡세게 누군가 관리하고 막 공부를 하고 이런 분위기를 기대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만히 내두면 학교가 해줄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최저를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근데 갑자기 안 됩니다. 최종 목표는요. 입학하고 나서 2학기 11월 모평입니다. 11월 모고. 11월 모고를 보고 결정이 나요. 그 결정이 왜 나는지도 차근차근 다 퍼즐을 맞춰드릴게요. 자, 수능 최저 맞추는 데 있어서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 학교. 점수가 2개밖에 9개 안 들어오잖아요. 세 번째는 교과 세특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신 등급이고요. 두 번째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고 세 번째는 교과 세특을 맞춰야 되는데 교과 세특은 과목별 교과 세특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학생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꼼꼼하지가 않아요.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숭실고등학교는 남학교고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셨죠. 아이들이 얼마나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침사항을 주지 않으면 애들은 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아셔서 숭실고만에 웃지 못할 폼 같은 게 있습니다. 땡땡을 배우는 거 거기다 땡땡만 쓰라 그래요. 땡땡을 경험하여 땡땡을 탐구하여 땡땡만 쓰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남학생스러운 정말 웃지 못할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자신의 꼼꼼함을 발휘를 한다. 그리고 각 선생님별 특징을 조금만 여우같이 파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한 660 정도 하는 거고 자기가 좀 꼼꼼함을 발휘한다 그러면 70으로 올라가고 각 선생님별 특징을 파악해서 찔러야 될 때 찌르고 좀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8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이제 학교와 학생이 같이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창체인데 창체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봉진이라는 서류의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여전히 있어요. 봉사는 이제 대외 봉사는 하지 않으시지만 자동봉진 중에 자율활동 너무 중요하고요. 진로활동 중요하고 당연히 동아리활동 너무 중요한데 숭실고등학교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뭐냐면 공동체 활동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기부를 보다 보면 타 학교랑 비교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학생들이 이렇게 모음이 돼서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모듈화돼서 몇 명이 이렇게 모여져서 같이 활동을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남자아이들 중에는 이제 조금 약사 빠르고 자기 거 잘 챙겨가지고 아 친구들은 어리버리하고 진짜 수준 안 맞는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 굉장히 좀 성숙한 아이들도 있어요. 남자들 중에 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혼자서 뭘 잘해보려고 하는데 생기부, 학생부 종합은 그런 메커니즘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에요. 생기부는 경쟁이 아닙니다. 내신은 경쟁인데 생기부는 절대로 경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깊이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알게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랑 3-4명이서 2-3명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먹힐 만한 선생님한테 갖다 들이댄다 이런 거 다 됩니다. 가능하고 실제로 선배들도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한 사례들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공동체 역량이 좀 아쉽다. 이거 모든 학교의 공통사항이 아니고요. 숭실고등학교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항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은 입학하기 전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의 상황들이 오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의 과정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이제 입학하고 나서 1학기에 중간기말 치르고요. 여름방학은 되게 짧아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2학기에 중간기말을 치르면 4번의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모의고사가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1월이에요. 물론 3월도 보고 6월은 서울시는 안 보지만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학교 많습니다. 그리고 9월은 무조건 보고요. 그리고 11월을 보는데 3, 9, 11월에 모의고사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디데이를 좀 잡아놓으시고 칼렌더에 이미 입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람도 해주시고. 그래서 11월에 갑자기 잘 볼 수 없잖아요. 11월에 어떻게 갑자기 잘 봐요? 시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대상일 때 GP, 직이어야 되는데 GP를 모르는데 어떻게 잘 보겠어요?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몇 문제가 나오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의고사 관리를 학부님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간에 중간기말 4번을 딱 보고 11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입시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납니다. 고3까지 올라갈 것도 없어요. 어디까지 갈지가 다 정해져요. 거기서 큰 변수는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제가 지금 입학도 안 한 애들하고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현행 입시에서. 그리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에 이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 상담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아, 우리 아들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구나. 15개를 목표로 했지만 인서울 정도 갈 수 있고 가천대나 단대 정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대학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현행은 이거고 자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그냥 떵떵 놀아버리진 않을 거니까 점수를 올린다는 가정하에 갑자기 4등급이 2등급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자꾸 하시면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막 아들 이러고 막 학원 라이딩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이제 막 처음에는 되게 부드럽게 막 좋은 엄마인 척했다가 나중에는 막 자꾸 아빠 닮았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러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도 파악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1이 끝나게 되면 객관적 지표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됐을 때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탁 나올 거고 지원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대학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입시는 제가 보니까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멘탈 싸움이에요. 근데 멘탈이 왜 맛이 가냐면은 자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애가 몰라요. 이게 눈을 가려버리고 모르니까 목표도 없고,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 대학이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요구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학원은 가고 스카는 가고 게임하면 뭐라고 그러고 그렇게 일단은 2년 반을 버텨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멘탈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이제 생활체육인처럼 자꾸 체육을 하는 거죠. 게임만에 가 있거나 아니면 축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속에서는 1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부학군의 특징이 뭐냐면 대학을 언제 결정하냐? 고3 때 결정하려고 하세요. 고3 때 원서 쓸 때 결정하려고 하세요.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 가지신 학부모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모르겠고 일단 지는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학원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과외로 뭐 돌려보기도 하고 이번에 좀 괜찮다니까 2주하러 가보기도 했는데 아 모르겠어. 한다고 하는데 뭐 아주 몰라. 그러다가 고3 때 가는 데까지 가보고 그 조건에 맞춰서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현행 입시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비유를 하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너 결혼할 거야?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몰라. 한 32살에 하려나? 어떤 여자랑 결혼할 거야? 몰라. 키가 160이면 될 것 같고 눈, 코, 입만 달려있으면 돼. 그때 가봐서 결정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키가 160에서 눈, 코, 입만 달려있다고 결혼 대상자가 되진 않잖아요. 목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돼봐서 그 사람이랑 아무나 막 결혼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대학을 가겠다고 얘기하고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있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고 그 대학이 뭘 요구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묻지만 알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어떤 폐해가 있는지 제가 낱낱이 2부에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강남이나 그 교육특구라고 하는 학교들의 학부모님이나 지역에서는 당연히 언제 선택을 하느냐. 9일, 5월 달에 다 결정을 해버리세요. 상당히 좀 일찍 하죠? 왜 5월인지 아시겠죠? 중간고사 성적 나오면 답 나왔다 이거예요. 모의고사 이미 중3 때까지 뭐 고2 거 모의고사 다 치러보고 했으니까 지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고 어느 전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오케이 종합으로 해가지고 뭐 숭실대까지 딱 찍은 다음에 재수 한 번 더 시킬 거야. 약간 이런 전략들을 세운다던가 이러는데 우리는 너무 약간 이렇게 나중에 두고 볼게. 끝까지 해봐. 엄마 아빠 화이팅 한다. 너 응원한다. 진심이다. 사랑한다. 이러고 고3 때 원서를 왜 정하냐고. 그때까지 애가 멘탈이 버틸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가지고. 자, 고1 내신과 모평이 나오는 1학년 겨울방학으로 딱 선을 놓겠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수시 지원 가는 대학의 수준이 나오고요. 목표 대학의 조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학년 올라가는 타이밍에 내가 깔아놓은 내신하고 모의고사 갔더니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런데 목표라는 대학을 조금 높이거나 최저를 높이면 내가 지금 단국대라든가 세종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최저를 내가 하나만 더 맞추면 간당간당한데 2개만 더 맞추면 내가 그래도 인서울까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 이렇게 되면서 2학년 과정에 목표가 생기죠. 그리고 2학년 과정에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리뷰를 하고 분기별로 하고 기록에 다 남기고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이제 그 과정들을 계속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출시대학의 6개를 어디를 쓸 건지가 결정이 되고 조건에 맞춰서 3학년 시나리오까지 맞추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3학년도 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1 때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이 벌써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전력 질주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겨울방학 때 성적 상담을 하게 될 때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도 저희가 이제 2명을 했거든요. 고3 학생도 하나 하고 고2 학생도 하나 하고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고3 올라가는 애들, 고2 올라가는 지금 재학생들 해가지고 한 70여 명 정도 상담을 1대1로 하고 있어요. 학부모님이 같이 오시기도 하고요. 아이가 혼자 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서류를 제출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리뷰와 앞으로의 계획과 시나리오를 짜고 그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아이랑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숭실고등학교 1학년
땡땡땡 하세요. 내신이 2.3. 그러니까 국수형 사과를 다 했을 때 최고로 봤을 때는 2.3인데 국수형까지 했을 때 2.3인데 통사 통과 다 들어가니까 2.5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아이지만 2.3으로 볼 수도 있고 2.5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모의고사 성적표 봤더니 국어가 2예요. 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죠? 그리고 수학이 2예요. 영어가 1이에요. 뭔가 이 관리의 냄새가 확 나는데 엄마가 아니 승실에서 2.3, 2.5면은 뭐 그렇게 굉장히 잘한다,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의고사가 그에 비해서 되게 잘 나와. 특히 국어가 2가 나와버려요. 남학생인데 관리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관리가 고1 때가 아니라 이제 중3, 중2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갔겠죠. 아마도 첫째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친구는 내신이 저 정도고요. 그리고 최저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수준으로는 숭실대학교 합격각입니다. 목표대학이 아니라 합격각이고, 왜냐하면 숭실대학교는 내신은 2.3에서 2.5면 무난히 합격을 하는데 최저가 2합 4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합 4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받으면 2합 3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수준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홍대는 3합 8인데 3합 8도 맞아버려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종합으로 간다 그러면은 건국대, 시립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시 지원 가는 대학교입니다. 자, 보시면은 교과보다는 종합으로 조금 더 높은 대학을 던질 수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종합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건데 우선순위는 교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1학년 때 깔아놓은 점수로는 너 요 정도 갈 수 있다 지금. 교과로는 너 숭실하고 홍대 완전 싹 가는. 자, 그리고 종합으로 봤을 때는 건대랑 시립대 같은 경우도 완전 싹 가는. 느낌 오지? 자, 그런데 조금 더 욕심 없니? 친구야? 자,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 너가 만약 내신을 너 지금 2.3에서 2.5인데 영어를 왜 이렇게 저러냐? 1학년 때? 단어 오지게 안 해온 거지. 워드 스마트, 워드 마스터 되게 중요한데 니네 학교. 자, 그래서 영어를 조금 올려보자. 영어를 내신을 1로 때려버리고 수능 영어는 여전히 1을 계속 유지를 해라. 그렇게 되면은 너는 목표 내신이 1.87에서 1.9까지 돼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해. 엄마가 고기 구워줄게. 이게 아니라 2.3에서 2.5야. 야, 영어 좀 올려라. 내신에서 조금 절지 말고 꾸준히 좀 하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계속해서 지금대로만 해. 그럼 너 영어 지금 올려갖고 총합 내신이 1.87에서 1.9가 될 수 있어. 할 수 있겠니? 해볼게요. 빡!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가. 그럼 느낌이 오니까 야, 그러면 있잖아. 교과로 너 3합7 돼버리는 거잖아. 이거 3합7은 야, 진짜 장난 아니야. 3합7 누가 맞추냐고, 정말. 3합7 맞추는 애 흔하지 않아요. 반에서 한 명 남을까 말 거예요, 숭실에서 진짜로. 근데 얘가 이거 맞춘다? 넌 서울 시립대 완전 합격각이고, 시립대 합격하면 아빠가 되게 좋아하실 거야. 등록금이 반값이거든. 효자난데 이제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또 중앙대 3합7입니다. 이 정도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종합으로는 중대와 서강대까지도 지원 가능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애가 이렇게 말이나 무슨 글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서류로 숫자로 봐버렸잖아요. 저런 내용들을. 그러면 남자애들은 목표가 딱 생기면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자가 좀 맞아야겠죠? 엄마랑 아빠랑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결국 숭실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15개 대학 인서울까지 이제 보내려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게 내신이죠. 내신은 누가 만듭니까? 학생과 학원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숭실고등학교에 최적화된 국수형 학원을 찾으셔야 되고, 영어는 잘 오셨습니다. 자신있게 제가 전문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수학이나 국어도 카메라 꺼진 상태에서 필요하시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수능에 최저 등급 맞춰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3합 7이니, 뭐 2합 5니, 2합 6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합을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맞추는지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어요. 대학 팔자죠. 뭐 전반적 인생 팔자로 가기엔 좀 너무나 과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생기부는 물론 숭실고등학교 안에서 그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도 붙었고요. 고대도 붙었고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낸 선배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학교 프로그램만 무턱대고 따라간다고 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 우리 학교의 이 생기부의 내용이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서영고랑 서성환이 중경외시 정도를 지원할 거면 경쟁자가 특목고인데 걔네랑 기등을 해갖고 숭실고 생기부가 좀 경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경쟁 요소가 있어야지. 뭐 숭실고 치고 잘했네? 그래갖고 누가 왜 뽑아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면 객관적인 어떤 기준으로 시나리오가 좀 필요한데 저희가 이걸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합격생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발성으로 50만 원, 30만 원 받고 1년에 한 번 상담해서 되질 않아요. 이거는. 그거는 평가를 받는 거지. 이걸로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지표를 하는 거지. 이 생기부는 1년의 과정입니다.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이 선 동안에 일회성으로 상담을 한다고 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또 일정이 굉장히 다채롭고 과목마다 선생님들의 어떤 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슬랙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더욱더 매력적인 건 무료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슬랙이 뭐야? 과자야? 막 이러고 하냐고. 먹는 거야? 그게 뭐야? 엄마도 몰라? 나도 몰라. 고기나 먹자.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이게 너무나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랑 했던 애들은 두 부류였어요. 첫 번째는 엄마가 애랑 관계가 되게 좋은 상태에서 아이한테 야, 피터쌤한테 연락해갖고 빨리 슬랙 들어가. 야, 학원에 얘기해가지고 슬랙으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 빨리. 이렇게 관리해주는 경우. 두 번째는 엄마는 잘 모르세요. 아니면 엄마 학원 잘 안 오시는데 애가 욕심이 여기까지 나 있는 야망 남자애가 있어. 그리고 보통 그런 애는 누나나 누가 있어요. 혼자서 첫째가 그런 경우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둘째인데 약간 이렇게 입시를 치는 누나나 형이 있고 얘 자체가 욕망이 굉장히 욕망의 화신이다. 그럼 이제 엄마도 사실은 첫째 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서포트를 하셨는데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뒤에서 이렇게 조정만 하시는 거야. 가서 이렇게 해. 누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외에는 가만히 냅두면 답이 없다. 단연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축이 이해가 가시죠? 내신과 수능 최저와 생기부 관리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숭실고등학교에서 이 세 가지 주축을 한번 풀어볼게요. 내신 어떻게? 수능 최저 어떻게? 생기부 어떻게? 이거는 세 가지가 이거죠. 일단 내신은요. 15개 대학을 숭실에서 보낸다. 그럼 내신 어디까지요? 2.5까지는 최소한 때려야죠. 15개 대학이면 2.5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내신을요. 자, 만약에 인서울 가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3.2까지는 받아야죠. 3.2까지. 그러니까 숭실고에서 3.2가 안 됐는데 인서울 가네 어쩌네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10만 원 들고 전부로 가시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간혹가다 3.3에서 4.2 정도 등급 아이들이 인서울을 가는 경우가 없냐면 있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특이한 아이가 우리 집 애라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높여야죠. 실질적 가능성을, 숫자적인 실질적 가능성을 높이는 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은 이렇게 표준이 되고요. 1.0하고 1.3은 메디컬이죠. 메디컬이고 인서울에 메디컬에 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서류나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 만약에 우리 집 아들이요. 숭실 가갖고 1.0에서 1.3 이 정도 갔어요. 1.4에서 1.5 갔어요. 근데 얘가 4합 5를 맞춰버려. 4합 5다. 이거 어딥니까? 메디컬이네요. 의대죠. 3합 4를 맞춰요. 어디죠? 지방의대입니다. 관동대, 전북대, 이번에 이제 대성고 출신의 우리 학생도 3합 4를 맞춰서 전북대 의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맞출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4합5나 3합 4를 받은 학생이 저희 재원생 중에 이번에 나왔거든요. 한 명은 대성고고 한 명은 충암고였어요. 그래서 다 이제 지방 메디컬을 합격을 한 사례가 있는데 걔네들이 저 4합 5나 3합 4를 어떻게 맞췄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3합 4를 4합 5래 뭐 이게 아니라 당연히 영어가 1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어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고 있고 수학은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너무나 더 어려운 상황이고 재수생 들어오지 특목고 애들 들어오지 뭐 선택 과목 있지 막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수학과 국어의 난이도를 우리가 점을 칠 수가 없고 그날의 그 수능장 가갖고 내가 1등급을 거머쥘 수 있다,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개런티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난이도가 너무나 높고 경쟁자들은 수두룩 빡빡하고 상대평가를 해버리니까. 근데 영어는 정말이지 해자스럽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90점만 넘으면 1을 받을 수 있잖아요. 91점도 1등급이고 90점도 1등급이고 99점도 1등급이니까 당연히 영어를 1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요. 영어를 1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냥 100점을 받았어요. 하나 틀렸거나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깜짝 놀랐다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2, 수학을 2를 받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3하 5점. 그리고 영어를 1, 국어가 3, 수학이 3이면 3합 7이네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삑살이 나오고 영어가 2가 됐어요. 그럼 3합 7을 못 맞추죠. 그쵸? 그럼 왜 탐구를 안 넣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탐구는 자칫하면 하나만 틀려도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우리가 지금 3합이라는 얘기는요. 국영수 중에 하나라도 포기하지 말라 소리예요. 아니 난 국영수 중에 하나는 포기해버리고 탐구를 넣어갖고 3합을 맞출래.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3합이란 얘기는 국영수 중에 뭐 하나도 포기하지 말라 소리고 대한민국의 입시 역사상 스카이를 보낸다 10개 대학 이상을 보냈는데 국수형을 포기하면서 단 한 과목이라도 갈 수 있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0개 대학 이상은요. 서울시내소대 10개 이상 대학은 국수형 하나라도 포기하지 말라 소리예요.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말이죠. 그래서 3합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2합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2합을 요구하는 학교들은 뭐 예를 들어서 2합 4 아까 숭실대 말씀드렸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실제로 2합 4, 2합 5, 2합 6인데 2합 6, 2합 7은 안 쓰진 않았어요. 그런 애들은 뭐 도대체 최저를 공부한 건가요? 약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 이상의 학교들이고 얘네들이 만약에 영어를 2를 받았다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국어랑 수학과 탐구 중에 한 과목만 바로 2등급, 3등급, 4등급을 받으면 이런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생각보다 어찌 보면 널널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외에 모든 과목들은 상대평가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상대평가에는 특목고, 전국자사고,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좀 잘 나간다는 학교, 재수생까지 다 들어왔을 때 경쟁을 딱 때려갖고 국어도 몇 등급을 받을 거냐 수학은 또 몇 등급을 받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계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영어학원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영어가 최저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과목들이 더 등급 따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기본으로 끌고 들어오셔서 최저를 맞추는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합이든 2합이든 영어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최저예요. 최저예요. 자, 그리고 이게 내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보는데 서류다, 뭐 글을 본다, 생기부를 본다, 열 몇 페이지다, 분량이 얼마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단 한 개의 센텐스로 딱 요약 정리하면은 저희가 만든 문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정리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배움에 멈추지 않고 시험 끝! 배움에 멈추지 않는데요. 그렇게 관심 분야에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하고 관심 분야에 확장을 했다.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은요. 선택 과목이에요. 1학년 때야 국영수, 통사, 통과가 지정돼 있지만 2학년 때는 통사, 통과가 아니라 관련된 선택 과목들이 깔려 있고 그걸 고등학교 1학년 5월 달에 결정하라고 할 거잖아요. 그걸 확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연결 내용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정해 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뭔가 테마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탐구보고서의 내용도 그렇고 학교 생활부에 기록을 하자.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몽상하고 끝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설명이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숭실고등학교는 학생부 교과에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원서 6개 중에 3개는 교과로 쓰셔야 된다. 내신이 굉장히 특장적인 학교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반증하면 종합은 좀 불리합니까?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타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아유 어쩔 수 없지. 교과로 몰입하고 종합은 좀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교과로는 제가 숭실대 갈 수 있던 애가 내신을 1.89나 2.9를 때리면 시립대라든가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종합이었잖아요. 종합. 그렇죠? 그럼 종합으로 우리 학교는 지금 프로그램이나 인프라가 약하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거점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없으면 인근에 있는 예일여고나 인창고나 거점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를 가서 내가 그 프로그램을 들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선생님, 이주아스 선생님, 저 거점 학교가 저게 어디예요? 인터넷 치셔서 다 알아보셔야죠. 그건 저보다 그쪽이 더 전문이신데. 그리고 그게 GPG, 제가 거점고등학교는 아니잖아요. 제가 안다고 해봤자 어머님들이 다 정색하고 공부하고 막 달려들으면은 그 정보가 더 우수하고 더 풍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고, 이미 거점고등학교, 저 솔직히 말해서 숭실고등학교에서 거점 프로그램 하는 애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같은 학군에 예일여고 애들은 거점 프로그램 오지게 합니다. 인창 애들도 예일 와서 듣고요. 예일 애들도 인창 가서 듣고요. 예일, 인창 자사고 아니잖아요. 배성고 애들도 다 이제 거점 프로그램 하고, 그렇게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지 학교에서 거점 학교 프로그램 막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가 찾아서 듣는 거예요. 2학년 돼서 3학년 돼서 이렇게 주말에 프로그램 있고 보통 토요일 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이 빨개져서 찾아보는 거, 담임 선생님들하고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러니까 본인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록도 해야 되고, 또 자기주도 학습하고 연결해가지고 조금 나만의 이 어떤 특이한 생기부, 좀 의미 있는 생기부를 만들려면 학생의 혼자만의 지력으로는 또 제한된 어떤 그 범주에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이걸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저희가 이제 슬랙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어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럼 내신 따기 위한 우리 숭실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 성취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울시 은평구 숭실고등학교 딱 치시면은 클릭 이렇게 하시면 숭실고 내용이 쫙 떠요. 그러면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사, 통과가 있고, 특이한 건 정보라는 과목이 3단이에요. 이거는 숭실고의 특이한 점이에요. 정보 과목이 3단위로 1학년 때 깔린다는 거. 다른 학교에 이게 없습니다. 이게 단위가 좀 크네요. 3단위,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A부터 E까지, 그러니까 물론 내신은 상대평가라서 1에서 9등급까지를 이제 환산을 하지만 이걸 조금 더 굵직굵직하게 성취도로 평가하면 A에서 E까지로 나눈 거예요. 9등급을 5등급으로 나눴을 때 이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국어 어때요? A등급 받는 애 숫자가 적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B, C에 주로 많고, 못하는 애들은 17.1%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학이 어떤가요? 수학이 좀 포기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22.9%가 제일 꼴등급 쪽에 좀 몰려 있고, 잘하는 애들도 21.8% A에 몰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숭실고등학교 수학이 좀 어렵다라고 들었고요. 수학이 좀 박빙이죠. 결국에는 수학을 어느 정도 점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교 등수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들을 수년째 좀 듣고 있습니다. 자, 영어는 지금 보니까 23.4 잘하는 애들 꽤 있어요. 그리고는 보통 이제 CD 등급에 많이 몰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빨간 숫자 제일 많이 포진된 이제 숫자 보시면 되겠고, 통사 통과 어떠세요? 통합강 아예 안 해버리네. 다 포기각이네. 그냥 국수형만 하지. 이것까지 못 챙겼어 엄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자, 1학년 과목별 표준 편차를 쭉 보니까 다 두 자리고요. 한 자리 숫자 표준 편차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보통 특목고나 자사고들은 표준 편차가 한 자리고, 대성고등학교 9, 막 8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준 편차가 좀 넓다라는 거는 조금 점수대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상위권만 몰려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영어는 기본이고 수학이 승부수입니다. 통합과학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등급 따기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통합과학을 막 학원을 무조건 보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보라는 과목이 특이하게 꽂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타 학교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내신 저렇게 돼 있어요. 내신 난이도가 좀 느껴지십니까? 자, 두 번째 모의고사 최저를 맞추기 위한 건데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조만간 받게 되세요. 지금 오늘이 이제 2월 초잖아요. 지금이 오늘 2월 5일인가요? 예. 아마
지금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나면은 3월 모평 있고 3월 모평 성적표까지 받으시려면 한 달 반 정도 걸리시겠네요.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성적표를 아마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성적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성적표는 2022년도 11월 고1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자, 이 친구 이 성적표를 딱 받으시게 될 때 저렇게 깨알 같은 숫자가 있고 OX가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또 노안도 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안 보인다고요. 좀 뭐야. 일단 등급밖에 안 봐, 엄마들이. 근데 이거 이제 보시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죠.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숭실고등학교 수준이 나와요. 모의고사 성적표지만 숭실고등학교의 성적 이 수준이 나오고 우리 학생의 전국에 있어서의 얘가 몇 군 정도에 속하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3월 모평보다는 11월 모평이 당연히 중요한데 그 여정의 과정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최저를 어떻게 맞출지를 좀 볼 테니까 일단 봤더니 얘 지금 등급으로 따지면 국어가 4고요. 수학이 2등급이고요. 영어가 4고요. 한국사가 2고 통사통과가 1입니다. 되게 특이한 성적표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어디에 꽂히나요? 이 새끼 진짜 수학이랑 영어 봐봐. 4등급이야. 어우 지겨워.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이는 건 수학이 2등급이라는 거예요. 그 통사통과가 어떻게 1을 주고 뭐지? 이런 느낌이고 이제 해석이 나와요. 이 새끼 봐라.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학급의 석차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숭실고등학교에 전국 석차가 있어요. 전교 석차죠. 전교 석차. 얘가 지금 수학이 국어가 4등급인데 반에서 10등 했어요. 그냥 숭실은 국어에 뭐야? 막 고자야? 다? 국어를 아무도 못해? 우리말에서 사는데 이렇게 못한다고? 그리고 전교 석차도 볼 때요. 344명 중에 98등 했어. 국어가 4등급인데. 수준 나온다. 일반계 고등학교 남자애들 어리버리까는 약간 이런 학교구나 느낌 딱 오고 국어 쪽에서 특히 이러니까 자 그래서 수학은 2등급이잖아요. 24등 중에 4등을 했어요. 24명 중에. 우와. 그리고 전교 학생들 342명 중에 24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2등급이면은 저거보다 조금 더 등수가 사실은 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24등밖에 못했단 말이야. 수학을 잘하는 학교구나 여기. 그러니까 서울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남자학교인 것 같은데 여학생들이 끼면 국어가 저렇게 낮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좀 잘하고 국어는 좀 못하고 이런 학교구나. 그리고 봤더니 얘는 지금 이 밑에 정오표가 중요합니다. 이 밑에 정답률이라고 써 있는 거에 A부터 E까지가 써 있어요. 근데 이 지표가 뭐냐면 A는 정답률이 80% 이상인 점수예요. 그러니까 A는 뭐야? 쉬운 문제죠. 그리고 B는 뭐다? 60% 이상의 정답률을 가리킨 게 B예요. 엔간한 애들은 다 맞췄다 이거죠. 그러니까 A, B는 뭐다? 난이도 하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C는 40%? 자 그리고 60% 미만, D는 20% 이상 40% 미만, A, B, C, D 이 중에 E는 뭐다? 20% 미만이에요. 그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알파벳 E로 숫자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 국어가 4고 영어가 4고 이 새끼 진짜 죽여 살려 막 이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A, B에서 틀린 게 없어요. A, B에서 틀린 게 없어요. 뭐예요? 공부 싹수가 좀 있는 거예요 얘가. 틀린 걸 가봐보니까 2라고 하는 점수 좀 세상위권 정답률이 낮은 문제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겠죠. 4도 똑같은 4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너무 친절하게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까지 써 있는데요. 이 숫자는 시험을 볼 때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숫자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영어를 보시면 43번, 45번, 22번, 44번, 41번인데 22번 빼고는 다 장문독해서 제가 틀려버렸어요. 뭐다? 시간을 분배하지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다 맞았고 듣기도 싹 다 맞았고 어떻게 보면은 뒤에 장문독해를 날려버렸잖아요. 뒤에 마지막 페이지를. 그리고 22번은 주제 제목 요지니까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틀렸다는 거는 등급이 똑같은 4라도 똑같은 4가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성적표를 바라보시는 건 약간의 공부만 하셔도 충분히 해안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이랑 최저를 맞추는 공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 페이지는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학부모님께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이해하시는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애인가요? 얘는 서울 시내 일반고에 다니는 남학생이다.
그리고 이 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1752개 고등학교 중에 이 숭실고 어딘지도 모르겠다 시읒시읒 고등학교인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 한 수학으로 봤을 때는 1752개 중에서 한 500등 하네. 그리고 국어로 봤을 때는 한 800등 하네 이 학교. 요 정도 수준의 고등학교구나. 자 그리고 얘는 형이나 누나가 없는 첫째 학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기본은 되는데 아까 등급 보셨죠? 밸런스가 깨졌어요. 수학이랑 영어가 4가 떴잖아요. 아니 국어랑 영어가 수학은 2가 떴고 밸런스가 깨졌어요. 이게 엄마가 조금 기준이 좀 있었고 시행착오든 뭐든 첫째가 있었으면 국어를 저렇게 냅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좀 한다는 소리를 애가 들었을 겁니다. A, B를 다 받은 걸 보면 우리가 알죠. 자 그리고 학업 역량 기본기는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유형별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험은 무턱대고 공부를 묻지마 달리기 한다고 무지성 암기를 한다고 해서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뭐예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맞추려는 거잖아요. 영어로 따질 것 같으면 한 단어도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 모든 문장을 확실하게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가 절대로 아니고요. 강사들도 그렇게 못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의 핵심 키워드를 이해하고 문장의 구조 파악을 해서 문제를 맞추라는 거거든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문을 1분 30초 안에 풀어라. 45문제를 70분 안에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력을 묻는다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얘가 유형적인 어떤 학습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왼발로 차야 돼? 오른발로 차야 돼? 이런 거 얘가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약한 어떤 유형을 보여주고 있고 수학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얘 내신 성적은 기대 이하겠죠. 왜냐면 지금 밸런스가 깨졌고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잖아요. 자 이러니까 이제 엄마는 어때요? 중학교 때까지 괜찮았는데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아들 이러고 불렀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뭐 대화가 없어. 이해를 못하고 이제 말이 없어지고 이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좀 좋은 결과 나오기가 좀 어렵고 본인 아이와 여러 가지 어떤 바람의 염원이 한 목소리로 종결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전반적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어딜 가서 전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이런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아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했어요. 아, A, B를 다 맞네. 아, 얘가 유형학습이 안 됐네, 지금. 이런 것들을 또 각 과목 선생님들하고 집요하게 같이 한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엄마가 탁 깨달음이 터졌어. 그래서 수학을 2, 영어를 2, 탐구를 3. 방금 앞 페이지의 성적표는 내신이 아닙니다. 모의고사죠? 이거를 맞춰버렸어요. 누가? 엄마가. 엄마가 시험장 가서 대신 본 건 아니지만 아이랑 소통을 통해서 맞췄어요. 이러면은 2, 3이잖아요. 걔는 이렇게 맞추면 2합 4고 이렇게 맞추면 2합 5고 그쵸? 이렇게 맞췄을 때 우리가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얘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소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자, 숭실고등학교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어디다? 숭실이다. 숭실이죠. 숭실입니다. 자, 숭실고등학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갔는데 뭐 좀 결이 안 맞는 친구가 있다 어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걔가 보기엔 네가 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좋은 고등학교예요. 다른 고등학교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기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일단은 입시에 적극적인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계시고요. 리로스쿨이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숭실의 폼이 따로 있을 정도로 양식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참여를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허들을 좀 낮춰놨어요. 두 번째는 입시에 강한 내신 성적. 이게 특장점이죠.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숭실을 선택을 했던 것이고 노력한 학생한테는 내신이 보답을 해줍니다. 잠복기가 짧습니다. 비교적. 노력을 했는데 잠복기가 너무 길어서 애가 지쳐버리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면은 보답이 오니까
우리 남학생들이 얼마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겠죠? 상위권은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지 돼요. 자, 세 번째는 검증된 입시 결과 선배들이 좋은 데 갔어요. 좋은 데 갔습니다. 학종으로도 가고 학교로도 가고 학종으로 더 좋은 데 갔죠. 스카이 간 애들이야 다 학종이죠 뭐. 스카이 간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입시에 강한 주제 발표. 자, 그리고 이과, 문과 딱 5대 5입니다. 비중 자체는 5대 5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종합과 교과 당연히 둘 다 중요하고 아까 3,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숭실고등학교 특별관리. 일단은 우리 숭실고 숭실인들은요. 친구를 잘 사귀셔야 돼요. 진심이에요. 다른 학교 이거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일여고에 무슨 친구 잘 사귀기가 왜 있겠어. 지들이 뭐 친구 안 사귀어도 돼요. 혼자 공부하니까. 숭실고는요. 친구를 잘 사귀셔야 돼요. 공부 좀 하는 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는 친구. 엄마들이 이렇게 막 친구들을 이렇게 셀렉트 해주실 수는 없죠. 본인들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얘한테 도움이 되고 쟤도 나한테 좀 도움이 되고 제가 좀 부족하면 내가 끌어다가 공부 쪽으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좀 이렇게 리드를 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되게 중요해요. 같이 놀아버리면 같이 재수학원 간다. 진짜로. 두 번째는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가 약간 공동체 역량이 좀 부족해요. 생기부를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요. 다른 학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공동체로 무조건 들어와서 같이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학교는 이게 조금 약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동아리 이런 어떤 주제 탐구 토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거를 기본으로 조금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좀 힘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 목차를 사회현상으로 연결하는 뭐 생기부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슬랙을 통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공부, 수능 최저를 맞춰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일단은 수능 공부를 내신의 이 기나긴 여정 동안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세팅이 돼야 되는데 영어학원은 이제 내신도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수능을 같이 대비를 하면서 이 내신의 여정을 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 5일은 내신 공부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뭐 목동 학원에 단가반을 끊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팅, 물리적인 예시를 드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 저도 지금 저희 둘째가 이제 고3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평일은 제가 안 되니까 일요일에는 사탐 강의를 듣게 하려고 대치동에 라이딩을 해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와 진짜 주차 정말 실화로 보니까 정말 대박이더라고. 10시만 되니까 뭐야 여기 뭐 일타 강사 스캔들 찍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그런 세팅을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요. 대치동이 중요하다, 일타 강사 이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저는 좀 얘가 여기 있으면서 이게 분위기가 너무 이 최저하고 거리가 멀고 인강만 듣다 보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콘서트도 음원으로 너무 좋은 음원이 나와 있고 내가 원할 때 듣고 싶지만 우리가 굳이 콘서트장에 가는 것은 콘서트장의 에너지가 좀 다르잖아요. 구성원도 좀 다르고 열정의 이 온도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의 세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원치 않았지만 야 이러저러해서 너가 이지영 쌤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인강으로 패스 끊었는데 굳이 또 거기까지 가야 돼? 아 근데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요일에 내가 라이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일종의 그런 시스템이나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망해요. 1, 2월에 윈터 가요. 3월에 냅다 중간고사 4월에 냅다 중간고사 5월에 중간고사 봤으니까 휴식해버려. 그리고 또 휴식 좀 지나니까 기말고사에 엄마도 애한테 말을 못해. 너무 이제 고생한 것 같으니까 약간 쉴 때 또 뭐라고 하기가 또 아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쉬면 또 뭐라고 말을 못하고 기말고사하고 방학하고 중간하고 기말 이러면 어떻게 최저를 맞춰요. 숭실고등학교 내신이 수능 최저하고 직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뼈 빠지게 했는데 수능 최저랑 직결이 되도록 내신을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있지만 숭실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최저를 맞추시란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퐁당당 퐁퐁퐁 약간 이런 식으로 수능과 내신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되며 3월 몇번 딱 나왔을 때 부정하지 마세요. 그 성적표의 내용을. 애가 뭐 저런다는 둥, 뭐 잠을 잤다는 둥, 갑자기 급설사가 때려져가지고 뭐 어쨌다는 둥, 그 모든 것들은 그날의 평가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3월, 9월, 11월까지 이런 과정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PPT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제 그 외에 추가 자료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나 숭실고 학교생활 가이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어디에도 없는 오늘 주인공이신 학부모님과 학생을 위한 자료고요. 저희가 이 내용을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계속 이제 울거먹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9페이지를 보시면 숭실고등학교 재학생의 학교생활 팁을 선배들이 되게 여실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